네, 안녕하세요.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굿바이라는 영화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목이 첼로 선율과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길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한번 보라고 어떤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았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나중에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영화 자체가 이렇게 납관하는 영화예요. 납관이 혹시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사람 죽으면 염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그리고 이렇게 대충 영화 내용을 살펴보니까 블로그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시체 역할이 많이 나와요. 시체, 굉장히 많은 시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시체를 보고, 제가 이제 웰다잉 쪽, 웰라이프 쪽 강의를 좀 하긴 하는데, 죽음을 진짜 이렇게 실제로 죽은 사람들 쭉 보이는 영화라서 되게 껄끄러웠어요. 그래도 한번 하도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 이러고 봤는데 진작 볼 걸. 너무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영화가 죽음 영화인데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면서 어머 어쩜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예, 뭐 죽은 그런 사람들 모습들이 보통 우리 영화 보면은 시체 나오는 거 보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왜 아름다운지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먼저 이제 장래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영화 소개, 또 그다음에 직업, 이 납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죽음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런 점들. 저 그림에 보면 오피리아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햄릿에 나오는 오피리아예요. 햄릿을 사랑한 여자. 그 소설 있잖아요. 햄릿을 사랑한 여자 오피리아인데 이게 사람이 이제 꽃을 들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게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있어요. 근데 이제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정신을 잃어요. 정신이니까 한마디로 미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떠다니다가 자살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꽃을 들고 죽어가는 그런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저걸 보고 저 그림에 되게 그냥 천천히 어떻게 꽃을 들고 저렇게 누워있지 했는데 누워있는 게 아니라 자살인 거죠. 죽는 그런 묘사를 한 건데, 이 죽음이 왜 이 그림이 명화이냐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저 여자 역할을 한 저 시달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실제로 욕조에 막 4시간 동안이나 누워있고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그 밀레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좀 그렇게만 보면 되고요. 저 실제로 오피리아의 저 역할을 맡았던 여자는 결혼을 했어요. 로제티라는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되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아편으로 자살을 하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이 그림과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삶에는 거짓이 있어도 죽음은 거짓이 없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납관사, 그러니까 염하는 사람들을 예전 말로 이렇게 염쟁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봤는데 이 염하시는 분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말이에요. 염을 해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자취를 알 수 있지요. 가령 시신이 험하고 멍이 많으며 얼굴 모습이 추악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생전에도 험하고 추악하게 산 사람이구나 느끼고, 반대로 시신이 깨끗하고 냄새가 없으며 얼굴이 자는 듯 웃는 듯 편안한 모습이면 이 사람은 생전에 깨끗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염하시는 분들이 얼굴만 봐도, 죽기 전에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염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나중에 죽은 사람하고 이제 다 염을 하고 나서 유가족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생각한 게 거의 99%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있을 때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이런 직업도 있어요. 납관사인데 이제 보관 납관사. 이분이 일본 사람인데 오오타 씨라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제 30대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칼도 빠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죽는 건 너무너무 슬프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본인에게 화장을 한 거죠. 항상 예쁘게 하고 머리카락도 다 가발 쓰고 이쁜 모습으로 죽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실력이 늘었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완쾌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그 좀 아름답게 해주기 위해서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대로 재현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런 죽은 사람들을 유족들이 봤을 때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대로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천여 건의 어떤 작품이라고 해야 예, 그 죽은 사람들을 염하는 그리고 납관사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직업도 있고요. 이게 이제 보관사라는 게 이제 일본 그 직업인데 여기 영화도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렇게 납관사로서 죽은 사람들을 염하고 치장하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굿바이라는 영화예요. 예, 그 타이틀이 오늘 아내는 지금껏 본 중에 가장 예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영화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중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영화는요, 130분으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주연이랑 이제 되게 잘 모르는 그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2008년에 개봉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정말 10몇 년 전인데, 이 당시에 이렇게 우리는 죽은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죽은 사람 하면 좀 무섭다. 약간 그런 직업 자체도 꺼려지고 장례식 하는 분들 뭐 장의사과도 있긴 하지만 과연 그걸 어떻게 하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긴 싫고요. 그런 거. 죽은 사람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예전에 왜 시체 닦는 일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갑자기 뭐 팔이 확 올라오기도 한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왠지 막 죽은 사람을 다루는 거는 뭔가 이상한 그 귀신 비슷한 그런 것도 볼 것 같고 되게 섬찟한 그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영화는 과연 그런 거 어떻게 해결했지? 막 이러고 이제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첫 장면부터 이제 이 주인공이 온 지 2달이에요. 고향이 온 지 2달이면서 눈 쌓인 어떤 그런 벌판을 막 달려가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요. 어디로 가냐면 그 이제 장의사한테 연락이 와요. 어디 누가 죽었으니까 와서 염을 해달라, 납관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염을 하기 위해서 사장이랑 같이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고향의 이름은 야마가타예요. 달려가는데 저기 보면 이제 그 상중인 집이 나오죠. 예, 눈 쌓인 집에서 이제 상당한 그런 집이 나오는데 이 딱 보니까 여자죠. 여자인데 가스 중독으로 자살을 한 여자예요. 이제 가니까 천 위에 얼굴이 이렇게 덮여 있고 누워져 있어요. 그 이제 굉장히 정중한 자세로 두 사장과 이 직원이 인사를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다고 시작을 막 해요. 네, 시작을 막 하는데 그 이제 되게 뭐라 그럴까 고인에 대한 어떤 정중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 이런 살이 안 보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을 다 덮어놓고 다 닦아요. 몸 손을 넣어서 이렇게 다 닦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닦다가 다이고라는 이제 남자인데요. 주인공이 닦다가 뭔가 이상해요. 중간쯤에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뭐가 이상하다고 사장님이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어머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심조심 이렇게 그 유족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마지막에 이렇게 얼굴을 표현을 할 때 남자 화장이 따로 있고 여자 화장이 따로 있는데 뭘로 해드릴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여자로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분장을 하고 이제 나중에 중간에 또 나오는데 예, 이것도 이제 약간 사연이 있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책이 뭐냐면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있어요. 이게 특수 청소부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그냥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분 책
첫머리가 뭐냐면 나는 누군가가 죽은 후에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뭐 원래는 시 전공을 하셨는데 일본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과 관련된 이런 걸 보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하드웍스라는 그런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유품 정리사, 네, 그 일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막상 막연하게 그래 죽은 자 어떤 집 청소 그래 그냥 가서 대충 하면 되겠지가 아니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그래서 이분이 청소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근데 죽음 그리고 삶 이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자체가. 근데 이분이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면서 그 사람들이 남긴 그런 물품을 보는 거예요. 물품을 보면서 어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요. 그러니까 보면은 죽음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냐가 이 살아 있을 때 썼던 물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유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쓰고 본인이 느낀 점들을 그렇게 글로 남기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세요. 네, 예, 이분이에요. 네, 네, 청소하시는 이제 특수 청소부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부지고 되게 굉장히 그리고 이 보기에는 되게 남성스럽게 생기셨는데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리어리하시고 여성스럽고 네, 그래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네,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러기를 그러니까 죽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죽은 사람 보면 섬뜩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생활이라든지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일이 너무나 어찌 보면은 굉장히 숭고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염습이라는 거, 네, 염을 하고 습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염습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납관하기 전에, 그러니까 납관은 관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 전에 사람 몸을 깨끗하게 닦고, 예전에는 목욕하듯이 물로 다 씻었대요. 근데 요새는 소독약품을 이용해서 몸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합니다. 그 사체들은 굉장히 살이 또 이게 뭐라고 할까 잘 이렇게 상처가 나고 잘 헤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 장면을 보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유족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얼굴이 완성이 돼가면서 미인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사체를 죽은 고인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걸 보고 이 가족들이 감동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언젠간 누구든지 죽거든요. 그랬을 때 저 모습이 나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혹시 나중에 누가 죽으면은 누군가가 저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일단 다이고는요, 굉장히 단란한 결혼 생활을 해요. 아빠로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게 했어요, 아빠가. 그래서 첼로를 잘 켜요. 그래서 이제 유학도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와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해체가 돼요, 오케스트라. 이 첫 장면부터 거의 해체가 됩니다. 근데 첼로라는 거, 특히 악기는 되게 고가예요. 뭐 싼 거는 몇십만 원도 있지만 비싼 거는 몇십억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첼로가 거의 대출이 많이 있는 첼로죠. 그래서 그 비싼 첼로를 샀는데도 결국에는 그만두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재능이 없음을 인식을 하고 갑자기 이제 일자리가 이제 잃어버린 거죠, 일자리를. 예. 오케스트라 단원이라고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마 아닐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아내가 보통 이런 영화에서는 이제 남편의 직업을 반대하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약간 못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내 굉장히 착해요. 정말 남편이 실직을 하고 왔는데도 이해를 해요. 거기다가 지금 도시 생활인데 남편이 시골로 가자고 그래요. 나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래도 아내가 그걸 또 허락을 합니다. 네. 흔쾌히. 왜냐면은 뭐 되게 사랑의 힘으로 되게 흔쾌히 이해를 하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정말 이렇게 보면은 참 아내 잘 얻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아내죠. 근데 이제 대출이 이제 1억 8천이 있으니까 그걸 팔아요. 네, 팔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시골로 가게 됩니다. 예, 이제 고향으로 오는데 이제 이 고향에 사연이 있죠. 아버지가 다이고 어렸을 때 이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카페 여직원하고 사랑하게 돼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카페를 다 남겨두고. 그러니까 어릴 때 상처를 받았겠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단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카페를 남겨줘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와서 카페를 막 이렇게 보면서 LP판이 있어요. LP판도 보고 뭐 엄마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서 여행의 도우미, 초보 환영, 정규직, 보수가 높다 뭐 이런 표현을 막 봐요. 그러니까 직업 나 여기 가보겠다고 전화를 해서 약속 장소를 잡고 약속 그 장소로 향합니다. 네, 여기에요. 요 집이에요. NK 에이전트. 네. 근데 딱 들어갔더니 거기 여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직원이 되게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리면서 이런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왔냐 약간 이런 표정으로 또 봐요. 그래서 근데 여직원이 그냥 웃기만 해요. 그래서 여행 회사냐고 뭐 하는 회사냐 여행을 돕는다길래 신문을 보고 왔는데 아닌가요? 라고 해도 이제 별로 썩 그 유쾌한 답변은 안 돌아와요. 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직원이 이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사장이 들어와요. 사장이 이력서를 딱 주니까 이력서 그냥 던져요. 책상에 딱 던지고 언제부터 일할 텐가? 뭐 보수는 이만큼이면 되겠냐? 막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일 시작을 합니다. 계속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납관이라는 거죠. NK가 납관의 그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K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여행의 도움이라고 했는데 여행사인 줄 알고 왔다 했더니 아니라고 영원한 여행의 도우미. 예, 거의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여행하게끔 하는 그런 도움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직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직원이 관을 닦고 있어요. 근데 관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관부터 비싼 관까지 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말을 하죠.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는 남이 정해준다니까. 네. 내가 준비를 미처 못하고 간다면 그 나의 죽음 이후는 남들이 내 가족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관까지도 정해주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납관사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그런데 집에 오면은 그게 이렇게 쉽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와이프한테 갔다 오니까 와이프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관혼상자 같은 그런 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첼로도 연주할 수 있겠다. 결혼식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되게 와이프는 흥분을 해서 즐거워해요. 근데 속은 아니죠. 굉장히 약간 이 당시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납관하는 일을 한다? 그럼 뭔가가 조금 그렇죠. 예, 환영받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예. 다이고가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고 사장이 어딘가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장에서 갔더니 바로 저 직원이 메이크업을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그리고 이제 했더니 저 모습이죠. 네, 얼굴에 이제 그 하얗게 죽은 사람 분장을 하고 그리고 기저귀를 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눕힙니다. 눕혀가지고 염하는 장면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육용 DVD를 찍는 건데 여기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찍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면도하는 장면, 뭐 이렇게 소독하는 장면, 옷 입혀주는 장면 이거를 계속 찍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면도를 하다가 여기 살짝 이렇게 다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가 흘러가고요. 그러고 나서는 며칠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죽은 사람 집에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갈 때 저 사장이 오늘 처음 임무인데 처음 그 일을 하는 건데 오늘 좀 빡세겠네 이런 말을 해요. 다이고도 좀 의아스럽게 가죠. 근데 2주 전에 죽은 노인 집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그냥 2주 전에 좀 그 고인이 이렇게 그냥 누워 있거나 뭐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 좀 섬찟한 말이긴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온갖 안에 있는 어떤 액체라든지 모든 분비물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 2주가 지났으니 이게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너무 끔찍한 장면을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과랑 뭐 어떤 과일에는 막 구더기들이 들끓고 있고 그리고 사체가 2주가 됐으니 이게 말씀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다이고가 처음에 보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뭐 토하는 거죠. 토하고 막 코 막 막고 이 냄새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냄새. 보통 사람이 자살을 할 때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요. 냄새 때문에. 주위에서 뭔가 냄새가 나거든요. 영화에서처럼 깨끗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냄새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문 따고 들어가면 뭐 오래전에 이렇게 부패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생선 하나 그냥 논다고 하면 그런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죽으면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하고 다이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할까 말까 엄청 망설이겠죠. 근데 보수가 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쩌지도 못하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금은보화에 둘러싸인 채 뒤늦게 발견된 고독사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은 되게 가슴 아픈 사연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어떤 집을 갔는데 이제 지하죠. 지하로 갔어요. 지하로 갔는데 정말 깜깜하고 불을 켰더니 뭐 정말 좀 되게 참담한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분의 말에 의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자살을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넘쳐나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고지서들. 전기 끊겠다, 뭐 밀렸다, 채권자들이 막 그런 캐피탈 같은 데서 오는 그 우편물들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우체통에 있는 그 휘어진 종이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등이 휜 것 같은 그런 모습 같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자살한 남자인데 30대 자살한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앞에 노란 딱지로 몇 월 며칠 날 전기가 끊어집니다라는 그런 게 붙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6월 뭐 25일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6월 5일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날짜가 6월 5일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 고지서 하나 이것이 죽음으로 몰아가지는 않았을까. 네, 그리고 만약에 빚이 많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가족들이 안 찾아와요. 혹시라도 그거 본인이 떠넘길까봐. 그래서, 예, 가난하다 그럼 사람들이 일단 멀리해요.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돈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죽는 경우는 거의 빚에 떠밀려서. 그리고 가장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인 줄 아세요? 아쉽게도 채권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채권자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돈을 못 받으니까 건강 챙겨주고 실제로 그 한국에서도 가수가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일해서 갚는데 그 가수한테 채권자들이 음료수도 주고 건강식품도 주고 도와준다고 해요. 이게 참 우픈 현실이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자살을 예방하게 할 수 있는 도움 주는 사람들은 채권자가 아닐까 혹시 이런 말도 합니다. 굉장히 고독사. 고립돼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불쌍하죠. 우리 사회가 한 번쯤 지금 돌아보고 이런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했잖아요.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제 여학생들이 수근수근 하죠. 너 청국장 먹었니? 막 이러면서. 네. 냄새가 슬슬 나니까. 네. 이 직업이 참 힘든 거예요. 정말,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이 목욕탕을 가요. 근데 이 목욕탕이 예전에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가던 목욕탕이에요. 고향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 고향에서 목욕탕을 하는 아줌마가 아는 척을 해줘요. 아는 척도 해주고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깨끗하게 닦아요. 아주 그냥 뭐 살이 그냥 떨어져 나갈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닦고 내 코도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네, 계속 나는 거겠죠. 몸에서 온몸이 이게 뱄으니까 굉장히 힘든 직업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섬찟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납관이를 좀 따라다니면서 조금 익숙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강물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올라가서 다리에서 강물을 보는데 연어가 오는 거예요. 연어라는 그 생물이 물고기가 강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바다로 가서 삽니다.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산란을 하고 강에서 죽어요. 고향으로 와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지나가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이제 목욕탕을 자꾸 왔다 갔다 잘하는 단골 손님이에요. 서글프네요. 죽기 위해 강을 거스르다니. 어차피 죽을 거면 편하게 죽지. 예, 근데 그게 인생이다. 이러고 가는데, 예, 또 이 장면이 뭐냐면은요. 종이 위에 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준 돌이에요.
예, 아빠가 그 첼로를 딱 이제 갑자기 첼로 생각이 나서 막 마음도 꿀꿀하고 우울하고 하니까 첼로나 켜보자 이러고 첼로를 딱 열었는데 첼로에 돌이 쌓여 있는 악보지가 발견되고 펴보니 이제 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생각을 해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했던 거. 그다음에 아빠가 자기한테 돌을 줬던 거. 돌을 왜 줬냐면요. 돌로 대화를 한대요. 어떤 그런 걸 들었나 봐요, 아빠가. 그래서 내 기분을 표현하는 돌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문자가 없었을 시대에. 그래서 반질반질하고 예쁜 돌을 보면 상대가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거칠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돌을 주면은 아, 상대가 힘든 일이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돌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에 아빠가 돌을 주고 본인도 자꾸 조그마한 돌을 이제 건네준 그런 기억을 막 해요. 근데 펴보니까 아빠가 준 돌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아빠를 생각을 하는데 아빠를 미워해요. 왜냐면 엄마랑 나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아빠를 굉장히 원망을 해요. 네. 요 노래가 이제 계속 디파츄어라는 노래가 영화 전반에 계속 많이 흘러나와요. 히사이쇼라고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예요. 뭐 생과 치에로 행방불명 어떤 무슨 OST를 많이 작곡한 음악가인데 영화 전반에 걸쳐서 뭔가 좀 이렇게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나 사색하거나 이런 장면일 때 첼로를 켜요. 이 사람이. 예, 첼리스트니까 그 어릴 때 켰던 첼로 거의 한 굉장히 작은 사이즈 첼로를 켜면서 이 노래를 계속 깔립니다. 굉장히 노래가 아름다워요. 연주곡이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 전반에 걸쳐서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면 되게 애틋한 그런 장면이 많이 또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계속 납관 일을 하러 다니죠. 예, 봤는데 이제 어떤 여자 집이에요. 예,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집을 딱 도착하니까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나와서 화를 내요. 아, 이제 오면 어떻게 하냐고. 정말 빨리빨리 와야지. 죽은 사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그 좀 상처가 될 말을 좀 하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계속 고객이니까 얌전히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몸을 다 아주 정갈하게 굉장히 그 정중하게 다 닦고 나서 저 사장이 얼굴을 한번 이렇게 봐요. 저 안에 있는 얼굴이 아내의 얼굴인데 죽은 사람의 얼굴인데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왜 보냐면은요, 그 죽은 모습하고 살아생전 모습은 다르니까 이왕이면은 살아있을 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네, 그 모습을 보고 화장을 막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장이 화장을 할 때 화장하고 염을 하고 다 할 때 다이고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나레이션이 흘러요. 뭐라고 하냐면은 차갑게 식은 사람을 화장하여 영원한 아름다움을 주는 행위. 그것은 냉정하면서도 정확하고 동시에 따스한 애정이 넘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며 고인을 배웅한다. 네. 쭉 지켜보면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고인을 대하는 사장의 태도에 무수히 많은 감동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직업이 어떻게 보면 하찮은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직업을 대하는 사장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정말 숭고한 직업을 다루듯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 직업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영화를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기 죽은 아내의 얼굴인데 어떤가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예쁘죠? 오히려 살았을 때보다 더 아름답죠? 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냈던 남편이 나중에 관 안에서 어루만져요. 예. 이게 정말 너무 험악한 모습이면 어루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니까 어루만지고 자식도 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 사장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껏 본 중에 가장 예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면은 정말 내 가족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가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참 좋은 직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참 통하는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이고가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굉장히 이게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첼로라는 직업이 굉장히 예민한 직업이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예리하고 아름다운 그 음악을 추구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도 아름답게 꾸미고 보내는 직업이잖아요. 그거에 어떤 감동을 느꼈는지 웃어요. 살짝 웃으면서 하니까 이제 아까 그 남편이 주었던 꽃감이에요. 꽃감을 서로 먹으면서
이게 일치되는 거죠, 마음이. 이제 서로 아는 거예요. 아, 당신 직업, 나 이제 이해가 된다. 아, 나는 이제 이거에 좀 더 깊숙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가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목욕탕에 나중에 와이프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목욕탕 아주머니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고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목욕탕 아들하고도 친구예요. 저 아래 보이는 저 남자가 목욕탕집 아들이에요. 근데 엄마한테 맨날 이 목욕탕 팔아서 제발 그 건물을 짓자. 예, 목욕탕 하지 말자. 근데 엄마는 이제까지 오는 단골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 단골 손님을 위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어떤 계속 해왔던 거고 단골들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근데 자꾸 아들이 목욕탕을 팔려고 하니까 엄마는 항상 이게 피해 다니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이고랑 다이고 와이프가 목욕을 하고 나서 다이고 와이프가 이렇게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다이고한테 잘해주라고, 제가 속이 깊다고, 예전에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엄마 앞에서는 안 흘렸다. 그런데 목욕탕에 와서 혼자 구석에 앉아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더라. 그렇게 속이 깊은 아이다. 그러니까 참 잘해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엄마랑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아버지를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나는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좀 그럴 것 같죠. 네, 엄마만 남겨두고 떠나버린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봤는데 이제 막 어느 날 하루는 밤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회사에서. 네. 사장님이 지금 다른 일을 하러 가서 당장 누가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그 다이고가 가서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직원 직원을 전화를 받고 밤늦게 몰래 처리를 하고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꾸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뒷조사를 했나 봐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있던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됐어요. 찍은 비디오 테이프, 그 모델 일 했던 염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라. 예. 나는 당신이 일을 완전히 첼로를 그만뒀을 때도 이해를 했고 빚을 많이 졌을 때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도시에서 시골로 온다고 했을 때도 이해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근데 아니 일을 어떻게 그런 일을 잡았냐. 그건 아니다. 그만둬라. 라고 막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좀 용서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이고가 잡으려고 하니까 불결하다고 만지지도 말라. 아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자가 굉장히 평범하고 착한 와이프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런 일을 하니까 좀 싫겠죠. 네. 그래서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일을 해라. 남들이 그냥 인정하는 일반적인 일을 하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나 죽어. 나도 죽고 당신도 죽어. 죽은 만큼 일반적인 게 어딨어?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일반적이죠. 삶과 죽음은 너무 일반적이거든요. 살고 죽고 가장 이 정말 손바닥 그 앞뒤로처럼 너무 맞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이고는 뜻을 굽히지 않아요. 계속 일을 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와이프가 떠나요. 굉장히 나는 친정으로 갈게 이러고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세월이 흐르고 있죠. 네, 이 죽은 자의 집 청소 책에 보면은 직업이란 이제 얘기 나와요.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비유를 들자면 어떤 식당을 갔어요. 너무나 바쁜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여직원이 그 바쁜 그 줄이 막 쭉 서 있으니까 사람이 나가자마자 그 식탁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 치우는 걸로 만약에 올림픽이 있으면 1등 할 정도로 너무나 일사천리하게 너무나 그 전에 먹었던 그 흔적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새로 차리는 밥상처럼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도 그런 직업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은 가벼운 그릇을 치우지만 나는 고인이 죽은 자의 어떤 살림살이라든지 고인의 흔적이라든지 그런 모든 거를 치우는 거는 똑같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직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직업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정말 식탁을 치우는 이것도 너무나 다른 사람 위한 어떤 배려, 서비스의 일종이고 나도 서비스의 일종이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어떤 직업이든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특별하다고 말하면 어떨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고귀하다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도 너무나 소중한 직업이라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소중한 직업이구나. 다이고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염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직업도 그 떠나고 난 자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냄새도 맡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은 그 집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은 고인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가지면서 예,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책에 보면 예, 이렇게 직업의 세계 좀 특별하게 봐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와이프가 떠난 이후에 계속 다양한 죽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그 청소년이 죽었어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죽은 거예요. 남자친구는 살고 여자친구만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속상한 그 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남자애한테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잖아. 뭐 우리 애가 죽었잖아. 이러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 죄값을 갚을 거야? 너 평생 저 사람 같은 일을 하면서 갚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예. 다이고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슬펐겠죠. 너무 속상하겠죠. 네. 대놓고 정말 그 비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도 그만두려고도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계속해서 납관하는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딸을 다 이렇게 해주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아빠가 아래 장면에 아빠가 따라 나오면서 화장을 다 한 모습을 보니까 역시 내 새끼구나. 예,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저렇게 어린 아이의 죽음도, 예, 또 장례 치르는 장면도 있고요. 네, 또 이런 장면도 있죠. 그 이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데 딸들이 다 여기다 입맞춤을 해요. 엄마가 입맞춤하고 여기다 입맞춤을 하는 거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이제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 입맞춤을 하고 깔깔 웃어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첼로 선율이 흘러 나옵니다. 시간이 계속 많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가고 또 저 위에 장면은 이 장면이 이제 어떤 죽음 이후의 장면이 새가 날아가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면서 자유롭죠. 이 세상에 어떤 고생이 이제는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봄이 되고 또 첼로하는 연주가 나오고 그런데 집에 어느 날 갔더니 미카가 와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러면서 임신을 했어요. 네. 이제 아이도 있으니까 그 일을 그만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 못 두죠. 이제 너무 이 직업에 너무 많이 몰입이 돼 있고 너무나 이제는 뭐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직업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고민을 하긴 하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얘기하고 있는데 목욕탕집 아줌마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목욕탕집 아줌마의 그 납관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미카가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와 또 딸이 앉아있고 손녀딸이 앉아있고 미카가 남편이 염하는 장면을 쭉 봐요. 그러면서 미카가 감동을 받아요. 왜냐면 그 아줌마 살아생전 알잖아요. 봤잖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죽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남편이 그 아줌마를 굉장히 존귀하게 막 숭고하게 하나하나 다 예, 옷 입혀주고 만져주고 그다음에 아줌마 스카프까지 딱 매주고 화장도 예쁘게 해주고 이런 모습을 찬찬하게 보면서 이 영상도 그렇게 흘러가요. 미카가 점점 더 얼굴이 평온해지면서 남편한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남편의 그 직업에 굉장히 그 박수를 뜨거운 박수를 보낼 정도의 그 얼굴 표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하죠. 남편의 그런 일을. 네. 그 이제 이 아줌마가 계속해서 그 목욕탕을 지키고 했지만 아들은 계속 팔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엄마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염 다 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엄마의 손을 딱 잡는데요. 이 손이 클로즈업이 돼서 화면에 보이는데 이 손에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을 하려니 장작을 패서 장작불을 하니까 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엄마 손을 붙잡고 울죠. 네, 굉장히 막 펑펑 울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다이고가 당신도 이 아주머니한테 마지막을 한번 이렇게 얼굴을 만져주라 해요. 그리고 다이고가 이제 딱 건네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처럼 꽃감 먹으면 서로 이렇게 마음을 통하는 것처럼 다이고와 다이고 와이프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합치가 된 거죠. 아, 남편 직업을 이해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장을 예쁘게 해서, 네, 전혀 죽은 사람 같지 않죠. 네,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하고, 이 아주머니 집을 왔다 갔다 많이 한 단골 아저씨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만나자고, 네, 잘 가게 또 만나자, 금방 만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저씨 직업이 바로 화장터에서, 예, 그 화장을 해주는 직업이에요. 불을 딱 올리면 이제 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문지기로서 많은 사람 배웅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잘 가세요. 또 만납시다. 예.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다. 다음 세계로 나가는 문을 나는 항상 열어줬다. 그렇게 하죠. 그 아들이 내가 안에 들어가서 엄마 화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해요. 예. 이제 딱 버튼을 올리니까 불이 확 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고 막 울어요. 그 잘못했다, 용서했다. 근데 부모는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새가 올라가는 장면이 또 나와요. 예,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거기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고, 네, 여기 장면이 바뀌어서, 냇가로 와요. 냇가로 와서 이제 와이프한테 돌 편지를 주는 거예요. 돌을 골라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빠 얘기를 해요. 매년 이렇게 돌 편지를 나랑 받자고 하더니 한 번만 했다. 그리고 아빠는 갔다. 난 아빠를 원망한다.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근데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여기에 부고를 전한 거예요. 아버지 부고 소식이 딱 들려와요. 네. 근데 다 가고 싶겠어요. 진짜 얼굴도 기억도 안 나는 아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간다고 호적도 옛날에 정리했고 서류에 나는 서명도 못 하니까 안 가겠다 막 해요. 그런데 그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에요. 여직원이 나도 고향에 있을 때 자식을 떼내고 다른 남자 만나서 이렇게 도망와서 살았다.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내 자식이 나를 안 보면 나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에 가라고 막 등 떠밀어요. 네, 그리고 와이프도 와서 가라고 막 해요.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가요. 네. 그런데 아버지 같은 직업이라고 해도 대하는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여기에도 납관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야, 여기 들고 저기 들고 자 이렇게 옮기자 막 이렇게 너무나 함부르게 다루는 걸 보니까 욱한 거죠. 아들이 내가 하겠다고, 내가 마지막을 보내드리고 내가 염하겠다. 당신은 그냥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 남편이 전문 납관사거든요. 이제는 뭐 그 뜯어 말린 그 와이프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데 달랑 몇 개의 그 캐리어가 전부인 거예요. 네, 그런 가방 몇 개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은 뭐였을까? 70년을 살면서 남긴 게 달랑 상자 하나라니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님을 보내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손을 이렇게 다 닦는데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피니까 돌이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 아들이 본인한테 주었던 그 작은 돌멩이가 똑 떨어집니다. 아들이 눈물이 왈칵 나겠죠. 예전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염을 해주고 하면서 그 이제 음악도 같이 흐르면서 나오는데 눈물을 뚝뚝뚝 흐르면서 아빠 옷 입혀주고 아빠 얼굴 만져주고 면도해주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예, 그러면서 옛날에 그 아빠가 자기한테 주었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면서 이제 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간절하게 하죠. 네. 또 이 책에 보면은요, 어떤 집을 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일부러 끄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린 것 같은 그런 어두침침한 네, 곳을 갔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더니 너무나 밝은 햇살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남자를 이렇게 유출을 해보니까 이불 속에서 초를 하나 켜놓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정신이 살짝 좀 안 좋은 거겠죠. 뭔가 알 수 없는 숫자들만 잔뜩 써내려 간 채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예. 초에 불을 붙이는 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흔들리는 불빛 앞에서 얼마나 그 사람은 순수하고 뜨거웠을까. 예. 이 세상은 다 어둡지만 이 사람이 그 이불 속에 있는 그 세상은 되게 환했지만 그 환함을 끝으로 하면서 죽음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운명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또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고의 아버지도 네,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갔거든요.
그래서 다이고가 계속 얼굴 만져주고, 네, 이런 장면으로 마지막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이고가 돌 갖고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본인의 아이를. 그래서 다이고랑 와이프가 이렇게 같이 맞잡으면서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장면을 네, 합니다. 마지막을 하는데 죽은 제 집청소도 책 얘긴데요. 여기 보면은 어떤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병에 많이 걸려서 이혼하고 아마도 이 내용에 보면 이혼을 하고 혼자서 그 약을 먹으면서 뭐 피도 토한 것 같고 막 그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 혼자 죽은 거, 홀로 죽은 거예요. 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소하고 있는데 남동생, 그 죽은 형의 남동생이 와 아침에 온 거예요. 그 형이 죽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래요. 10분 동안이나 안 나와서 살짝 걱정이 돼서 살짝 봤더니 울고 있어요. 어깨를 무슨 표현에 의하면은 그렇게 큰 남자가, 성인 남자가 10분 이상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장면을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조용히 문을 닫고 자기도 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소리를 안 내고 울 수는 없으니까 커다란 그런 무슨 청소 기구를 돌리면서 그 소리를 감추게 하고 울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처럼 글을 쓰는데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예, 당신 죽어서 이렇게 동생이 많이 울고 있었고 충분히 또 그리고 아빠 엄마가 와서 마지막을 또 받고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 당신이 먼저 갔고 나도 이제 곧 나중에 가겠지만 이렇게 우리 모두는 고스란히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생각을 하죠. 자기도 그 형이 있지만 자기 내가 만약 그러면 내가 형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줄 수 있을까? 형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형도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을까? 이런 예, 그런 글을 지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너무 가깝고 어떠세요? 죽은 사람 이제 무서운가요? 좀 안 무서워지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영화를 보고 책을 보면서 아,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섬찟하거나 우리한테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되게 가까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섭거나 뭐 그런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고 참 힘들겠다라고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조금 더 예, 죽음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죽음 관련 직업을 하면 더 우울할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그 죽음을 항상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소중해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어떤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하루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